절대 그럴 리 없지만 만약 한국인 영령이 나온다면 클래스 세이버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청대청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신화적, 허구적 인물들 중에서 검을 다루는 세이버 클래스 적성에 맞는 인물은 굉장히 많았지만 세이버 클래스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소드마스터라 불리는 엄청난 검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존재하기에 저는 애초부터 이분을 세이버 클래스로 구상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척준경입니다. 척준경의 인생은 그야말로 거품이 없는 폭풍간지의 무인의 삶이었으니까요.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인물 배경을 설명해드리자면 고려시대에서 여진정벌 때 크게 활약하였으며 이자겸의 난 때 함께 반역했던 인물입니다. 기록들을 페이트 시리즈의 관점으로 볼 때 세이버 적성이 완벽하고 아처와 라이더, 어쌔신 적성까지 갖춘 캐릭터로 구상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구상을 해봅시다.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구상해보시면 재미가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스테이터스는 모든 설정을 자세하게는 구상을 못했어요. 제 생각에 척준경은 근력, 민첩이 높고 내구는 적당하며 운은 더럽게 낮다는 것 정도는 생각했는데 마력이나 보고는 설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구상해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이버의 공통 스킬, 고유 스킬, 보고를 구상해야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척준경은 판타지가 아닌 그야말로 현실에서의 검의 전설 그 자체였으니까요. 현실 업적이 너무 엄청나서 세세하게 기록된 영웅들은 페이트 구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항우나 여포처럼 순수 무술류의 영령들이 구상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지 디자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패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한 명은 무슨 족장처럼 되고 한 명은 아예 인간을 켄타로스처럼 디자인해버렸죠. 그런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척준경은 그렇게 구성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생각을 뻗었습니다. 먼저 참고한 기록부터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차 여진정벌의 석성 전투에서 함흥 인근의 성에 틀어박혀서 거세게 저항하는 여진족 때문에 별무반은 여진족의 공성 대응 체계가 굳건해지기 전에 빠르게 격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척준경이 당시 군사를 이끌고 있던 윤관에게 은혜를 갚고자 칼과 방패를 들고 혼자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추장 서너 명을 죽였습니다. 무쌍을 찍은 거죠. 여튼 이걸 보고 사기가 오른 고려군은 기세를 몰아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제가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다들 예상이 가시죠?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검을 드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방패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더 멋질 수도 있죠. 어디까지나 전성기 때 모습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페이트 구상이니까요. 이제 공통 스킬을 구상해봅시다. 대마력은 세이버니까 기본적으로 B, 낮아도 C는 돼야겠죠. 기승 스킬은 A로 해도 문제없을 겁니다. 갑옷을 두른 척준경의 말 이야기도 기록에 두세 번은 나오니까요. 이제 고유 스킬을 구상할 차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설정을 떠올렸는데요. 첫 번째 스킬은 순수 무결의 검격이라는 스킬입니다. 영령의 특징을 나타내는 스킬일 만큼 무술은 순수하여 극에 닿고 초월하였으나 정치적 식견은 없었던 무인 척준경의 특징을 나타내는 스킬로 구상했습니다. 척준경의 검술이 극을 넘어서 초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 스킬이며 척준경이 어떤 검을 들던 백병전에 있어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설정을 구상했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홀로 앞에 서는 자입니다. 척준경의 활약상은 주로 농성 같은 작전을 내세우던 장군들의 의견에 반박하고 적은 수의 결사대를 이끌거나 혼자서 앞장서가며 포위망을 뚫거나 승리를 뒤집었죠. 이 스킬은 단독 행동의 상위호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와의 계약의 효력이 약해지거나 끊어져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구성해본 고유 스킬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사기캐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바로 라이엇에게 밸런스 조절을 배운 대청대청입니다. 앞의 내용이 너무 개사기니까 보고에서 엄청난 너프를 먹였습니다. 보고는 이름하여 타오르는 동화문 반역의 불입니다. 이 보고는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역적으로 기록된 것을 구해나간 것으로 반역의 날 궁궐을 방어했던 것을 바탕으로 구상했습니다. 속성은 당연히 화염이고 무려 대성복으로 구상해봤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엄청난 너프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척준경이 역적으로 불리게 된 사건을 고연화한 것이기에 아까 말했던 제1 고유 스킬 순수 무결의 검격이 보고를 사용할 때마다 1랭크씩 내려가게 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적당한 밸런스죠. 보고 성능은 잔다르크의 최후의 보고의 약간 상위 호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연출도 상당히 비슷하게 떠올려집니다. 화염이 검으로부터 나가면 되겠죠. 이 보고 하나가 끝이라면 조금 허무한 감이 있어서 왕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반역을 바로잡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를 하나 더 구성해봤습니다. 바로 다시 없을 마지막 맹세라는 이름의 보고입니다. 만에 하나 마스터가 죽거나 모종의 이유로 계약이 끊어졌을 때 누구든 다시 계약한다면 스킬의 랭크나 파라미터 모든 능력치가 원상 복귀된다는 설정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척중경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보고죠 확실히. 하지만 이 보고의 이름처럼 재계약할 수 있는 횟수는 단 1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고까지 구상을 끝냈는데요. 이번엔 다른 서번트와의 관계까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반역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 모드레드와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 외에 이유는 다르지만 진영을 사신처럼 여러 번 옮긴 여포나 왕에게 똑같이 반역했지만 척중경처럼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었던 랜슬롯과의 인연 대사가 있어도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한국의 세이버 클래스 척중경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이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